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성백린 교수입니다. 이 사업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10년을 지원을 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표를 크게 잡은 사업단입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신 주권 확립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업이 가능한 백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80%까지 끌어올려서 일단 유사시에 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 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신, 글로벌한 이와 같은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신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백신 강국으로, 좀 5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이 사업단의 목표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에 이와 같은 매진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 백신과 같은 이와 같은 장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공감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어쩌면 예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외에 굉장히 다른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미 좀 늦긴 했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 축적을 해나가면은 이제는 이제 모든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선봉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 사업단이 시작한 것은 이게 한두 해 계획해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획이나 모든 계획은 1년 전, 2년 전에 이미 끝난 거가 올 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올 초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업단이 기획됐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코자도 못 들어봤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는 우리 사업단에서는 코로나 백신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신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겠구나라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이 또 높아지면서 저희 사업단이 원래 있었던 목표에다가 추가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인류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고 우리가 접종하는 데까지 최소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 10년 후에 개발한다고는 아무 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신 개발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혁혁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좀 더 빨리 임상 3상에 들어간 제품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은 그동안 기술 축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 동일한 인프라를 가지고 우선 그걸 가지고서 독감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백신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스위치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압력, 국제적인 압력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있는 백신이
효과 면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개발될 그 같은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다르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의약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제와는 다릅니다. 치료제는 환자들한테 쓰는 것이거든요. 환자한테 써서 효과가 있으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보다도 오히려 백신을 맞고서 부작용이 더 검증이 잘 되는 이와 같은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100만 명이 맞고서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부작용이 있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세계적인 또 뉴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예방제와 치료제와의 이 커다랗게 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이런 백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능 외에도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는 이와 같은 의약품입니다. 그만치 개발이 어렵고요. 어려운 만치 또 이 확산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 빨리 잡아야 돼서 신속하게 개발해야 되는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뛰고 있지만은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먼저 골라인에 갈 수 있는지는 뛰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죠. 미국과 선진국의 어프로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백신이 나중에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동시에 출발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백신을 스타트 할 때부터,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안전한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꼭 안전하다고 해서 효능 있는 백신은 아닙니다. 백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전성이라고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한 백신일수록 효능이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효능이 높은 백신은 좀 안전하지 않은 이와 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과 안전성을 서로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속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그것이 백신의 개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어느 것이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견해로서는 어쩌면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는 백신 중에 포프론트에 있는 것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백신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파이자 또는 노바백스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백신들이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같이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개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개발 외에, 국가적으로는 자체 개발 외에도 선진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3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 3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아울러 별도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신을 빨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급을 하자라는 이와 같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백신을 서로 수급하려고 하는 전쟁이 또 각 나라마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또한 질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질서에 나와 있는 게 소위 코백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국제 하나의 오가니제이션이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백신을 공급하는 일들을 좀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백스에 지금 참여를 해서 백신을 지금 확보하는 일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번 코로나의 사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쩌면은 5년 전에 메르스 사태로부터 얻은 우리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이 사실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뭐 진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X가 올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인프라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하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도 얼마만큼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는 속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데 이 백신을 그 상태에서 쓰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정책적인 이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백신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은 이미 때를 놓치게 되겠죠. 또 반면에 효과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 백신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해야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정책적으로 그 백신을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부분 국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안전해야 되고 효능도 있어야 되고 체크될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백신의 개발 패러다임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백신을 하더라도 백신을 맞고서 국민을 보호할 적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느 것이 더 크냐를 견주어 볼 적에 그것이 백신 출시 기한과 아마 그 기한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목표에 미달되는 백신을 하더라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백신도 아마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가 될는지 내년 후반부가 될는지 그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 코로나가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리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기 동거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이 매년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코로나도 우리 인류와 상주하는 질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코로나 말고 지금 뭐 유전형으로 또 변화돼서 그 백신을 맞고서도 백신의 효과가 없는 또 다른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배제를 못하죠. 지금 인플루엔자가 지난 100년 동안 사람을 감으면서 변종이 크게 4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 적에 각각 4개의 변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백신을 4개의 컴포넌트가 이것이 혼합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독감 백신입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코로나가 또 다른 변종이 있어서 2개 또는 3개에 해당되는 백신을 우리가 혼합해서 맞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겨울에 코로나가 지금 겨울까지 진행된다 그러면은 우리 겨울의 왕자가 누굽니까? 인플루엔자죠. 독감이죠. 그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싸움을 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어느 것이 또 왕자가 될지 모르지만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더 광범위한 백신 개발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어떠한 변종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변종이 올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나 향후에 올 수 있는 변종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소위 범용 백신, 유니버설 백신을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직 코로나에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람을 감염한 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범용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임상 3상에까지 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백신으로 올해 오는 백신, 내년에 올 백신, 그리고 앞으로 올 다른 변종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의 궁극적인 백신 목표이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의 범용 백신, 거기다 인플루엔자의 범용 백신 두 개를 합한 이와 같은 백신을 아마 앞으로 10년, 5년 후, 10년 후면 그런 백신이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